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키 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 코너 기억나시죠? 알죠? 네, 성조숙증. 그 네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성조숙증 그거 위험하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죠? 맞습니다. 그 중요한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네. 성장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그럼요. 저도 그때 뭐 양쪽 귀가 곤두서가지고 그렇죠. 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많이 배웠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들 아마 많은 분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성조숙증을 일으키고 또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는 우리 아이의 성장 적신호 바로 소아 비만. 네. 이 성인 비만으로도 이어져서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빠른 검사와 아이에게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방학맞이 스페셜 기획 2탄 소아 비만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시간이죠. 우리 아이 성장 주치 한의학 박사 윤정선 선생님을 다시 모셔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한의학 박사 윤정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에서 성조숙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다루게 될 이 소아 비만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있나 봐요. 네, 소아 비만은 성조숙증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고영양과 고칼로리 음식 식단과 활동량이 부족해지는 어린 아이들의 생활 습관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에 비해서 소아 비만 비율이 많이 증가했나요? 작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아동 비만율이 11%에서요. 2017년도에는 약 17%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명 중에 2명이 이제 소아 비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정말 많이 지금 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우리 아이가 소아 비만인지 병원 방문 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이가 130cm이고 45kg 정도 된다고 하면 표준 체중은 28.95kg 정도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이 아이의 비만도는 55%가 나오기 때문에 초고도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일단 20에서 24까지는 정상이고 네. 24에서 25까지는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아 비만 주로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면 시간이 줄고 활동량이 많이 줄어드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인스턴트 식품, 네, 많이 먹게 되는 식습관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식습관이 폭식을 하게 되고 먹는 양보다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 먹는 걸 줄이면 이제 안 큽니다 또. 안 커가지고 그런 걸 다 못하고 이런 습관이나 이런 거를 고쳐서 좋아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치료 방법이 좀 성인과 소아가 다른가요? 아이들은 성장기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 개별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 티칭이 꼭 필요하고요. 키 외에도 오장육부도 잘 자라야 되고 영양소도 골고루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른 다이어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부모님의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아 비만이 성장기 아이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지방량이 증가를 하면 렙틴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렙틴 호르몬의 증가는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비만은 조금 더 지방이 많죠. 콜레스테롤이 많고 고영양 상태의 지방이기 때문에 키 성장에 문제가 되고 성조숙증이 유발하게 되는데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8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계속 비만을 조절을 해야 돼요, 체중을. 성인의 비만은 지방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고 소아 비만은 지방 세포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번 증가된 지방 세포 수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중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비만 치료를 해주는 게 성인 비만을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 저번에 성인 비만의 내장
체지방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혹시 소화 비만도 이런 위험이 있을까요? 식단이 많이 달라지면서 아이들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콜레스테롤, 당뇨, 뭐 고혈압 이런 것들로 이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요. 맞아. 이게 또 근데 식습관이 그렇게 자리 잡다 보면은 이걸 컨트롤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또 우울증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병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설, 풍문이 잘못된 건 아닐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보통 위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원장님 정답은 뭔가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키로 가겠지 하고 비만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비만은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키 성장에 방해가 되고요. 키를 키우는 데 써야 되는 게 지방을 태우고 있는 데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키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소화 비만은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100%죠. 이거는 저는 유전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유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니에요. 유전입니다. 사실 일등이에요. 부모가 비만이면 아이가 비만일 확률이 80% 정도. 거봐, 유전이에요. 근데 한쪽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는 40% 정도 되고요.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족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의 생활 습관하고 식습관을 아이가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맞아. 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부모로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소화 비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인 비만과 달리 소아 비만은 조금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키성장, 성조숙증 예방을 하고 성장에 초점을 둬야 되고 건강을 잃지 않아야 되고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소아 비만을 이겨내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VCR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체중 변화랑 또 키 그쪽 부분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꾸준히 아기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부모님 된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잘 자라서 뭐 1cm면 뭐 넘으셨어요. 의진이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많이 줄었고 또 키도 또 1cm 정도 자랐고 도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지방률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줄여져가지고 이제 성장 치료는 키로 이제 집중해 주신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효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지? 앞으로도 열심히 해. 안녕. 네, 여기 8.2에서 계속 줄이다가 아이가 키도 많이 크고 있고 체중도 정상 체중이라고 해서 치료하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만은 이제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죠. 이게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비만 치료를 해주는 게 자라면서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 성조숙증을 예방을 하고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거 잘 지키고 일찍 자야 돼요. 친구는요? 저도. 잘할 자신 있어요? 네. 화이팅! 결국 소아 비만은 의학적인 치료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아 비만은 원인이 아주 복합적입니다. 네. 그래서 약 하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식습관만 개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이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과 처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은 왜 안 먹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굶어라 하는 치료는 가장 최악의 치료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정에서 간단하게 아이들의 습관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 식습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식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좀 다른데요. 제가 2개의 식판을 준비했습니다. 네. 2개 중에 어떤 게 아이의 소화 비만에 도움이 될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좋습니다. 1번 식판은 미역하고 바나나, 우유, 그다음에 소고기, 카레, 현미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좋은데요? 2번 식판은 건새우 볶음, 그다음에 달걀 조림, 메추리알 조림 이어도 되고요. 두유, 오징어 볶음, 밥 사골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 중에 어느 식단이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전 2개 다 먹겠습니다. 전 2번에 갑니다. 2번. 1번이 낫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2번? 2번?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야, 그 봐요. 그러니까 소화 비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면 당분, 인스턴트 음식 삼가하기, 당분 안 먹기 이런 거 외에도 실제로 주의해야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 식단처럼 오징어 같은 건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계란, 메추리알, 달걀, 알 종류는 또 성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1번은 이제 미역이라든가 카레나 강황 성분인 카레는 이제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더 좋으려면 이제 우유가 저지방이면 더 도움이 우유가 되겠죠. 저지방. 네네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소화 비만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한번 또 알아보죠. 유치원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운동량이 굉장히 적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적은 게 사실이어서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현규 씨 아이가 소화 비만이라면 어떤 운동을 시키고 싶으세요? 발에 좀 자극 가는 거. 축구.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사실은 꾸준한 조깅이나 산책 같은 게 도움이 되고요. 유도나 복싱이나 이렇게 근육을 힘을 한꺼번에 쓰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도 되고 부상의 위험도 있고 키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운동이 다 소화 비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이면 또 무조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네네. 그래도 이것도 다 따져봐야겠네요. 네. 이게 운동이라는 게 아이들을 시켜보면 재밌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재밌어 하는 운동을 골라서 가족과 함께 하는 걸 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성장과 비만은 동전의 양면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적이면서 꾸준한 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 가족 모두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윤정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